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백제 문화를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말이죠. 이 충남에는 백제 문화의 정수가 담긴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있습니다.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 꼭 6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이 백제 문화의 달라진 위상과 그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제 세계유산센터 이동주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부여군수 시간 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재용 연구실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백제. 그 중심에는 지금의 충남 공주와 부여, 그리고 전북 익산 지역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도시계획, 건축 기술의 혁신을 주도한 백제의 역할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 백제 역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때 감동이 떠오릅니다.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요. 먼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에는 6군데가 있죠. 8군데. 그러니까 우리 익산까지 하면 8군데고, 예, 부여와 공주에는 6군데가 있는 거죠. 예, 먼저 좀 백제 역사유적지구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그 백제 웅진 및 사비 시대 네. 그 수도, 즉 왕도라고 하죠, 고대 때는. 네, 네. 그래서 그 왕도와 관련된 유산으로 모두 8개 유산이 포함되어 네, 네. 있어요. 공주에 소재된 유산으로는 공산성과 송살리고 분군, 네. 그리고 그 부여에는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그리고 네. 정림사지, 그리고 능살리고 분군, 그리고 나성이 있습니다. 네. 전북 익산의 경우는 왕궁리 사지와 미륵 사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8개의 유산을 또 성격상에서 구분해 보면 네, 네. 그 뭐 공산성과 관불링 유적까지 뭐 왕이 통치하는 구간, 네, 그리고 이제 정림사지와 같은 인형 구간, 그리고 이제 고분군들과 같은 뭐 사후 공간과 네. 그리고 부여 나성과 같은 외곽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두가 왕과 관련된 공간이다. 예, 그렇죠. 예, 왕도와 관련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센터님, 당시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라서 뭐 저희는 더 관심이 많았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역사라는 게 어떤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백제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게 뭐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뻤습니다. 세계유산센터 등재가 주는 의미랄까요? 뭐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백제 하면은 네. 그 멸망과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가 많이 예. 회자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백제 문화의 가치가 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세계유산으로 기본적으로 등재가 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즉 네, 네. 전 세계인들이 그 유산의 탁월성을 인정하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그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킬 당시 저희들이 네, 네. 제시한 네. 백제 문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제 문화는 네. 중국의 앞선 선진 기술을 과감한 포용력으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여서. 이를 백제인들의 기술과 감성을 더해서 백제화해서 네. 백제 문화에 화려한 꽃을 피웠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인접 주변국인 일본이라든가 일본으로, 예. 신라 이 동아시아 문화 전파까지도 했다는 점이 인정돼서 이제 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말씀하신 그 8개의 단위 유산을 통해서 네. 이러한 백제 문화의 화려함과 어떤 국제 교류상을 네, 보여준다. 이 점이 인정받아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라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국제교류상까지요. 네. 군수님 뭐 역사유적이 부여의 4개가 더 많으니까요. 군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뭐 국제교류의 상이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여의 유적에 가면 왜 일본국 백제 후손 뭐 이런 유적에 그런 표식이 있는 것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산 등재 후에 부여군에서 혹시 뭐 눈에 띄는 사업 추진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그럼요. 예, 저희들이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라고 네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인데요. 아 100대 국정과제에 예. 들어갔나요? 예. 1조 3,8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네네. 부여로 50%가 넘는 네. 7,092억이 어우, 2038년까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네. 지금 그거 가지고 주로 발굴, 네. 토지 매입, 네. 보존 관리 네.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그래서 부연 이제 부도산 관복리 유적 지역 앞에 네, 네. 굉장히 많이 토지 매입 90% 네. 이상 진행이 됐고요. 네. 거기가 이제 발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이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달라진 거는 네네. 지역 주민들께서 네네. 세계유산 고도부존 육성 협의회를 네네. 지금 만들어서 주민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네.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네. 관광 산업과 연결할까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가 지금 네.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정림사지 같은 경우는 네, 네.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네, 부여가 네. 그렇죠. 관리하는 박물관에 ICT 기술을 활용해서 네. 360도 도움을 네. 통해서 ICT 기술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백제에 화려했던 네. 문화예술을 우리 관광객들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요. 예. 시장님 지금 뭐 군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네. 무령왕릉이 올해 네. 꼭 발굴 50년이 되죠. 네. 예. 뭐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예. 무령왕릉은 이제 백제가 서울에서 이제 밀려 내려와서 네. 웅진에서 63년 그리고 그 그렇죠. 후에 사비 부여로 가서 120여 년 이렇게 있었는데 네, 네. 그동안에 일제시대 때 이 여러 가지 왕릉급의 무덤들이 전부 파헤쳐서 도굴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50년 전에 무령왕릉이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굴이 되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영동대장군 백제 삼화왕의 무덤이다. 네, 네. 이렇게 써 있었던 네, 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웅진백제, 사비백제 또 신라의 유물들도 네. 그 시대를 밝힐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5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50주년 기념식 그리고 추모제 이런 것을 이미 했고요. 네, 그리고 네. 앞으로 공산성 앞에 무령왕 동상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기도 편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이 네. 백제 역사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무령왕의 해 사업을 여러 개 네. 만들어서 펼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무령왕 포함해서 공주 유적에는 뭐 백제 유적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관광 산업의 활성화 이런 걸 좀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현재까지 좀 상황을 점검해 보면 예, 이건 센터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누구나 우리가 지난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네, 많은 국민들께서 백제 문화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네, 네. 이로 인한 관광적 부가가치 또한 높을 거라는 그런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등재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네, 네. 많은 부분의 성과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관광의 활성화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네,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지방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방문객 기호에 맞는 네. 그 여러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네. 또 그리고 활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확산시키는 노력들 예.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네. 그런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들 네. 그리고 유산의 이해라든가 이 네.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서 그 소비를 하려면 네, 네. 보다 차별화된 숙박 시설이라든가 네, 네. 지역의 특성화된 그 음식의 개발 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 도시로서 그리고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네. 도시 경관 개선 사업 등 이러한 전반적인 네. 인프라 개선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네, 네. 관광 산업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로 인해 그를 이러한 그 기반은 네. 이제 우리 그 공주시장님이나 부여 네, 군수님도 잘 아시고 있고 네. 우리 공산성 주변에 네, 네. 어떤 한옥형 그 상가 조성이라든가 다양한 숙박 있죠. 시설을 예, 만드는 예. 것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에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그 네. 전시관들을 만드는 것들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 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지역으로서의 관광객이 지금보다 더 한층 좀 증가될 거라는 그런 네. 희망적인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뭐 각 분야를 총망라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난 6년 어떻게 좀 백제 문화가 세계유산으로 자리매김하신 거 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 2015년에 이제 백제 예.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 네. 뭐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사실은 이제 공주 부여라는 이제 지명도가 높아졌어요. 예, 그런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이제 관광객의 어떤 추세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백제 세계유산이 마중물로서 네, 이제 네.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군요. 네. 예. 이제 다만 이제 네. 외부에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백제만 강조하다 보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 근현대 유산이 좀 소외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관광 매력성 차원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뭐냐면 현재 이제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는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백제 유산 외에 다른 유산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 네. 유산들은 사실 세계유산과 접근성도 좋고 네, 그리고 네. 양시군에서는 그 세계유산과 같이 선 면적으로 네, 활용 네.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특히 이제 뭐 여기 이제 시장님과 군수님 나와 계시지만 공주시와 부여군이 사실 인구가 좀 점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네. 이 백제 왕도와 관련된 그 유적들, 또 유산들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뭐 두 분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 등재되기 전보다 네, 네. 많게는 관광객이 3배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코로나 지금은 조금 전까지. 줄었지만 코로나 예, 전까지. 이제 7년째를 맞았는데 네. 그동안에 보면 가장 많이 늘었을 때는 네. 3배까지 늘었던 적이 있어요. 예. 유적별로.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겠죠. 줄었는데 그래도 야외 지역,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분군이나 산성이나 이런 게 다 야외로 펼쳐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힐링 관광지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백제의 유적이나 이 역사성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우선은 유적을 유적답게 정비 복원하는 데 굉장히 네.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네. 공산성 같은 경우는 그 정문인 공북로와 남문인 진남루 유적이 그동안에는 방치돼 있다시피 했는데 네. 그런 데를 이제 방문자 센터를 놓는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하고 있고요. 송산리 고분군도
요번에 이제 명칭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이제 말하자면 바로잡는 명칭 바꾸기로 하셨죠. 과정에 있는데요. 그 무령왕릉과 그 고분군에 있는 왕릉이 사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있는 모형전시관 또 웅진백제 역사관 또 백제 오감체험관 이렇게 세 개의 전시관과 체험관을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더 학습도 하고 또 감동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받는 준비를 하고요. 네. 올해 백제문화제 때는 저희가 공산성 그 금소로 앞에서 네, 실경 공연으로 웅진 판타지아 이런 것을 해서 네, 네. 공연이나 수문병 교대식 이런 예. 걸 통해서 훨씬 더 유적의 값어치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네. 이렇게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군수님 뭐 지금 시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백제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좀 뭐 저희야 뭐 저희끼리는 뭐 백제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신라나 고구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같은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지상에 남아 있는 유물 유적으로는 네, 네. 국부 구후인 예.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네, 거의 네. 유일하다고 보면 다 될 것 지하에 같습니다. 와 있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발굴을 하거나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공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네, 네. 정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 하고 부여는 또 그와 더불어서 부소산성과 관복리 유적지역, 네, 네. 정림사지, 네. 그리고 나성, 그리고 능산리 구분군이 네. 공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여도 다 시내권에 있습니다. 시내권. 읍내에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자전거를 타거나 뭐 도보로 갈 수도 이동할 있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예. 저희들이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백마강을 활용해서 네, 네. 지금 국가정원을 지금 네, 네.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2028년 목표로. 그래서 부여 시내에 있는 백제 유적 지구와 네, 네. 그리고 국가정원 백마강 국가정원을 연계해서. 도시 전체를 예. 공원화하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여의 백제 유적지를 네, 네. 최근의 트렌드와 맞춰서 네, 네. 관광 활성화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실제로 2015년에 세계유산 유적지구로 등재된 이후에 네, 네. 관광객들이 260만 명까지 이렇게 네. 올라갔다가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큰 상처를 네.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5년 이전에는 네.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한 7,000명 정도 네. 됐다가 2015년 이후에 네, 네. 2배 가까운 13,000명대까지 이렇게 네. 갔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은 그만큼 우리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백제 문화의 위상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도 해외까지. 굉장히 예. 강화됐다. 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네. 문화재청이나 공주부여가 협력해서 네, 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뭐 저도 해외 관광지 같은 데를 나가면 관광지를 가볼까 말까 결정하는 기준이 그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크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같이 생긴 거. 예. 아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세계유산이냐 아니냐가 관광객들이 어떤 동선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다음 달에 세계유산 축전을 추진하시죠. 예. 센터님 뭐 행사 취지하고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세계유산 축전은 작년부터 문화재청에 의해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금년도에 저희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축전에 첫 포문을 여는데요. 네. 다가오는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에 거쳐서 네. 우리 지역인 충남 공주시 그리고 부여군 유적지 일원에서 펼쳐지고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도 네, 네. 예, 펼쳐지고 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 세계유산 축전의 구성은 네, 네. 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네. 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세부 사업 과제로 저희들이 한 22가지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축전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재 사전 이벤트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고 네. 이제 홍보 사업도 현재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축전 기간 중에 저희들이 설치 미술 작품을 우리 유적지에 직접 설치함으로써 네. 다양한 포토존이라든가 뭐 유적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유적지 야간 탐방 프로그램인 백제로 별빛 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부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네. 야외에서 거리를 두면서 이제 힐링을 하면서 유적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의 그런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사의 백제와 문화와 관련된 강연과 음악 콘텐츠가 같이 결합된 렉처 콘서트도 저희들이 행사 기간 중 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들이 이 그 축전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체험 키트를 미리 네, 이제 네. 발송을 해서 이제 온라인 그 키트 제작 네, 네. 활동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RPG 미션 게임이라든가 이런 그 현대 그 미래 세대들이 그 요구하는 그런 수요에 좀 맞게끔 저희들이 네, 네. 다양한 컨텐츠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게 심각하죠. 계속 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 단계는 저희들은 이제 2단계 및 3단계를 그 단계별로 맞춰서 안전한 그런 체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결국에 3단계 정도가 된다면 저희들이 전면 비대면까지도 생각을 해서 네. 처음부터 저희들이 온앤오프 방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좀 네. 안전하게 이 축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준비를 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좀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대면 공주부여를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우리 지역에선 처음 열리는 행사잖아요. 예, 어떤 기회로 좀 삼아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공주 부여에서는 오랫동안 네, 백제문화제를 치러왔습니다. 그렇죠. 1955년부터니까 네. 올해가 67회입니다. 예. 백제 마지막 역사를 했었던 부여군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네. 공주시까지 해서 해마다 이렇게 가을에 네. 거의 열흘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 유산의 가치를 많이 알려왔던 셈인데 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유산 축전을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계인을 겨냥한 네, 그런 컨텐츠를 오히려 온라인으로 더 많이 발신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네.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유적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네, 네. 거기에 공연, 설치,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이 백제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네. 이번에는 좀 원활하지 않겠지만 네. 미래의 문화 관광 산업으로 네, 이렇게 네.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여름철 덥기 때문에 네. 야간 관광을 특히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에 네. 많이 해보면 훨씬 좋은 성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에 한번 공산성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네. 예. 예. 어떻게 세계유산은 축전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저희가 기존에도 백제문화재 때도 네, 그 네. 야간 경관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번에는 네, 네. 특히 우리 문화재청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네, 네.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잖아요. 네. 그 ICT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이거를 그동안에는 전시관이나 체험관 안에서 체험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아주 큰 산성이나 고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네.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뭐 시장님이 공주 자랑을 잔뜩 해주셨는데요. 예. 부여군은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제일 걱정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거든요. 공주 자랑만 한 게 아니라 예, 예. 한 번에 다 자랑을 아, 해버려가지고 그러셨어요? 지금 대체로 네, 네. 저희들이 미디어 아트라든가 공주, 네, 부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제 야간을 이용해서 네.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말씀 다 하셨지만 네, 네. 관건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네. 결국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서동 연꽃 축제 예, 하루 예. 앞두고 취소하셨죠. 전격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질병청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걸로 보면 8월 네. 중순경에 네. 최고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도 네, 네.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네. 다행히 그래도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특히 지금 충남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입니다. 네, 2단계 네. 정도면 밖에서 100명까지는 또 이렇게 네. 거리두기 잘 하고 방역 수칙 잘 지키면 해나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보여주기 식의 축전보다 네, 네. 우리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타자화되지 않고 대상화되지 네. 않고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관광객들도 주인공이 돼서 네, 네. 체험하는 이런 축전도 좋겠다.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네. 거라 이번에 해보고 관광객들의 호응도 한번 살펴보고 네, 네.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한번 살펴보면서 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의 실제- 말씀을 예, 예. 듣고 나니까 저도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야간에 그 네, 네. 공산성과 부소산을 거닐고 다양한 유적에 관련된 이야기, 백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감성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런 행사를 할 때 뭐 차후에는 저희들이 미리 이제 네. 주민들을 네.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네. 그런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금상첨화죠. 지적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예. 충분히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네. 다음 행사 때는 꼭 한번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여쭤볼게요. 그 지금 뭐 세계유산 축전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충남의 대표 축제는 백제문화제가 있잖아요.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이게 두 개가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이 세계유산 축전은 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은 저기 백제 세계 유산 축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최신 ICT를 활용한 네, 네. 백제 문화를 직감적으로 체험하는 네.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면 향후에 이제 백제 문화재와 연계돼서 네, 네.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높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실 백제 문화 하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다양한 문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컨텐츠 개발을 좀 더 해서 네. 그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주 부여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좀 유익한 뭐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세계 뭐 백제유산 센터뿐만 아니라 네, 네. 뭐 공주시 부여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도 네, 네. 기존에 너무 이제 밝혀진 것만 계속 연구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숨겨져 있지만 매우 소중하고 네, 네. 반드시 알아야 될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백제 역사적 지구가 세계 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네, 여러 네. 가지 또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컨텐츠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라든지 기초 연구가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백제를 소재로 한 드라마 네. 이런 게 떠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제 관광 부여공주를 찾아왔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부분 여쭤볼게요. 근데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시장님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네. 공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부여도 있고 심지어 전라북도 익산에도 있습니다. 이 각 시군이 조율이 돼야 될 텐데 네. 현실적으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 네. 이렇게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건 혹시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예.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뭐 공주 부여는 뭐
당연히 그 핵심 유적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네. 청양이나 논산에도 있고 네, 서산에도 있고 백제 유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안 되고 네, 각자 되고 있었는데 이제 세계유산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통합적인 관점 이런 네. 것이 더 강화되고 있다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세계유산 축전은 이렇게 하지만 백제문화재 같은 데는 이제 다른 지역 네, 네. 한성 백제도, 익산 백제도, 또 네. 충청권에 있는 다른 지역의 백제 문화도 또 문화예술도 한 번에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전국에 세계유산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가 현재까지 저희가 세계유산 도시 협의회가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네, 회원으로 네. 돼서 매년 정기 총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22개 회원입니다. 아, 22개. 그런가요? 그리고 충남에는 이제 공주부여 그리고 논산시까지. 논산도 있죠. 예. 예. 그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고민들을 얘기하는 것이 우선은 네.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정비 예산을 좀 매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네. 너무 부닥쳐서 네. 지역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문화유산 그러면 이제 좀 말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네. 경우가 많아서 그 합리적인 개발은 좀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노력을 해서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특별 법을 네, 네. 제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제 시행하는 것도 또 과제가 많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네.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일단 틀이 잡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체계적 관리에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학계나 또 이 정부나 또 저희 같은 지자체 또 주민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서 네, 네. 관리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하고 또 나중에 문화관광 산업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게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과제로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부여군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네, 네. 가장 큰 게 네. 예산과 예산.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네, 네. 좀 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많이 해봅니다. 실용적인 계획은 좀 허가해 달라. 예. 저 보면은 사실은 뭐 고대 왕조가 예, 예. 뭐 백제만 있습니까? 네.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경주도 있고 고구려도 또 있고 그렇죠. 가야 예, 예. 또 타만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남한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네,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고도가 도시화된 지역입니다, 사실. 네, 네. 공주나 부여나 뭐 이렇게 저기 익산같이 농촌 지역도 있지만 한성백제만 해도 서울에서 네. 500년 가까이 그렇죠. 오세기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발굴 정비를 하고 보존 관리를 하려면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매입한다거나 그렇죠. 건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말하자면 아주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예. 이렇게 반만 년을 이어온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네, 네. 문화재청 1년 예산이 네. 1조밖에 안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국회나 네. 정부가 역사 문화 인식을 좀 차원을 관리해야 좀 된다. 높일 필요가 있다. 네. 김구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오래전에 예. 자기는 김구 선생님께서 경제대국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 군사 강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가지고 싶은 문화 것은- 강국을 네, 원한다.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예. 실상을 보면 문화재청의 1년 예산이 1조다. 네.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이 530조가 넘어가는 네. 그런 큰 나라가 됐는데 세상에 역사 문화 이런 쪽으로 정비하는 비용이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문화재청 사업을 그 예산이 5조 넘어가야 된다. 5조. 네. 근데 절대로 한 번에 그렇게 안 높여주죠. 그렇겠죠. 그러나 네. 정부나 국회가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네. 매년 이렇게 높여가다 보면 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고 네. 그럴 때 비로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했네요. 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센터장님, 지금 정부에서 백제 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를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비 보존 예산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희도 1년 예산 1조 원이거든요. 네. 문화재청 1조 원이라는 거는 너무 네. 빈약하고 이게 이 가야 유적이든 다른 지역 유적에도 더 많이 이 원형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네, 네. 해야 될 때가 지금 돼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만 하는데 단적인 예로 그 지금 무령왕릉에 원래 네. 무령왕릉 빼고 7개 왕릉급 무덤이 있다 이렇게 일제시대부터 돼 있었거든요. 송산리 고분군에요. 송산리 예, 고분군에. 송산리 고분군에 7개의 그 왕릉급 무덤이 있다는 게 일제시대부터 이미 밝혀져 있었는데 그동안 6개만 정비해 놓고 네. 무령왕릉 발견되기 전이고 네, 네. 그 하나가 29호군인데 작년부터 제대로 발굴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은 역사를 복원하고 정비하고 네.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님 이 와중에 센터님 백제 세계유산센터장으로서 지금 나와 계신데요. 예, 예. 백제 세계유산센터 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뭐 시장 군수님들하고 예, 예.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네.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좀 미시적인 부분만 담당을 하는 기관인데요. 네, 먼저 네. 이제 저희 센터는 지난 2012년에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라고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네, 단체장들이 협의를 하고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네. 조직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네. 7월에 등재된 이후에 2016년 1월에 현재와 같이 백제 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네. 세계유산의 통합적인 보존 관리와 네. 활용 그리고 홍보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우선 이제 통합적 보존 관리적 측면은 원래는 보존 관리는 이제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현재도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적인 측면 그러니까 공주 부여 익산을 단일화된 측면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네, 통합 반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다 더 확대시키고 증진하려는 그런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활용적인 활동은 저희들이 가장 주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우리 백제의 역사유적지구는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뭐 사회 과목, 미술 과목, 네. 음악, 역사 과목 등 이제 백제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네. 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만듦으로써 미래 세대들이 결국에는 이 우리 유산을 보존 관리해야 될 이제 주체로 성장하기 때문에 네. 그 성장 단계에서부터 역사 교육, 올바른 역사 교육과 유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네. 콘텐츠들을 많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으로의 어떤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목액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기반을 좀 강화시키는 활동, 네, 그런 그걸 역할들. 위해서 파급력이 있는 계층들을 통한 어떤 팸투어라든가 네, 또 우리 공주 부여 익산이 사실 지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교통적으로는 좀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통합 투어 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그 관광 콘텐츠 기반 강화를 위한 관광 콘텐츠들도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활용 사업을 저희들이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홍보 활동도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는 이제 오프라인 홍보를 와 더불어서 뭐 방송이라든가 언론 SNS를 통한 이제 오프라인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국외 홍보 관련해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1년에 한 2개 국가씩 이게 유럽이나 아시아 이제 미주권역도 네.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양한 예. 전시회를 현재 예, 개최를 하고 전시회까지 있습니다. 개최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좀 연락을 받았는데 외교부에서 제외 공간을 통해서 우리 백제 역사 유적지를 홍보한다는 그런 네. 이야기를 듣고 그런 컨텐츠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만들고 네. 그런 국외 홍보도 열심히 국외 하고 홍보까지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네.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네. 시장님 그 부분 여쭤볼게요. 이 지금은 이제 공주부여 익산에서 8군데인데 사실 뭐 백제 전성기는 한성백제잖아요. 뭐 몽촌토성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어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좀 확대될 가능성 좀 있을까요? 그 확대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어떡하십니까? 일단 필요하죠. 네. 필요한 건 분명하고요. 지금 그 문화재청에서는 백제 역사 유적지를 포함해서 네, 네. 그 백제 왕도 관련 핵심 유적을 26곳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 가운데 이제 확장 등재 유적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유산 잠정 목록 대상이 또 다른 지역에도 다른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역별 뭐 안배 예. 같은 그렇죠. 그런, 예. 그리고 이제 그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1년에 1건 그 나라에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함께 또는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이든지 네, 네. 이러한 유적들을 확장 등재하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인 장기적인 그런 관계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세계유산 예, 정책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요즘에 일본의 산업유산이 네, 네, 네. 세계유산 등재될 때 논란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일본이 많은 이런 국부를 가지고 네. 국제기구에 기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국력에 좀 밀렸던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세계 7위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국부를 가지고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의 반열에 올려놓는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할 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더 많이 연구도 하고 네. 더 많이 콘텐츠 활용도 하고 보존관리 노력을 시민들과 더 네.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백제는 700년 역사에서 한성백제는 지금 아예 빠져 있는 있죠. 셈이고 저희 공주 지역에도 송산리 고분군이나 공산성 말고도 수촌리 고분군이나 정지산 유적이나 손색이 없는 유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을 미구에 멀지 않은 시기에 네. 확장 등재할 수 있는 준비를 더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다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 예산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군수님 예. 말씀하세요. 예, 부여만 하더라도 예, 예. 지금 이제 4군데 중에 나성이 있는데 네, 나성이 일부 구간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나성에서 북문 또 그렇죠. 발견됐다고. 이번에 예, 또 예. 북나성 구간이 예, 확인이 예. 됐는데 그 나성에 북문이 또 네, 네, 실체가 네.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현재 등재된 나성과 네. 다시 발견된 지금 발굴하고 있는 나성이 연장해서 예. 지정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금동대양로가 출토된 발견된 예, 예. 지역이 능산이고. 능사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네. 여기가 이제 능산리 사지인데 네. 여기하고 그다음에 또 백제시대 귀화를 구웠던 네, 네. 정암리 와요지 네, 그리고 네. 또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왕릉원으로 이제 바꾸기로 해나가고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시가 될 텐데 곧 네. 그러면 이제 부여 왕릉원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현재 능산리 고분군이에요. 그렇죠. 거기 말고 능안골 고분군이 따로 있습니다. 아. 또 이 지역 그리고 또 화지산은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실제로 왕궁터 내지는 네. 왕궁과 관련돼 있는 터가 또 발견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새롭게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우리 부여군이나 충청남도 문화재청이 함께 네. 정리를 해가면서 네. 이제 유적지구로 등재를 할 건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김정섭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문화적 가치라든가 그 문화를 알리는 거는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형태로 이제 그걸 하거든요. 네. 일본이 사실 그렇게 해서 마치 아시아에서 일본의 문화가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일본의 문화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네, 네. 한반도를 통해서 특히 백제를 통해서 다 넘어간 그렇죠. 문화예요. 예. 한자도 우리를 통해서 넘어갔지. 네. 불교도 우리를 통해서 넘어갔지. 이게 다 백제 시대 때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국가가 역사 문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문화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네. 김정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거를 인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역사 문화를 세계유산에 등재를 좀 시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백제문화유산 높이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 부분 저희가 시간이 거의 없어서 한 30초씩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 박 시장님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중요한 노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 그러니까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사실 백제 왕도와 관련된 유적입니다만 네, 사실 이 충남 도내 네, 다른 네. 시군에는 왕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그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백제 역사 유적 지구와 그러한 이제 다른 시군의 그 유산들과의 연결점을 찾는 게 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까지. 네.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서 시장님, 군수님 모두 확장 등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 다른 시군에 있는 백제 유산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네.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치를 저는 높일 수 있다라고 확대할 수 생각을 있는 합니다. 방안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희 센터장님 좀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네, 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네. 미래 세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 교육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미취학 네.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네.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네. 적극적으로 그 우리 백제 문화를 알리는 데 네.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충청인들한테는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군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동주 센터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와 보존을 뒷받침하는 네, 것을 네.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확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백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쪽에서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네. 지자체마다 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과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우리 충남 도내 공주부여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의 모든 초등 중등 과정에 백제 역사와 관련돼서 확실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지역 네. 주민들에게 백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요. 민관이 합쳐서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백제 문화 사절단도 외국으로도 보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가 말씀 시간이 드리고 없습니다.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예, 시장님. 예,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른바 이건희 회장님 컬렉션 미술관. 네, 네. 또 이제 부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백제 미소부를 네, 네. 환수하는 또 동경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컬렉션 네, 여기에 백제 시대 부여공주에서 출토된 게 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함께 힘을 합쳐서 백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이렇게 알리는 계기로 삼고 또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네. 이렇게 하면 백제 우수성 뭐 지금의 한류의 원조라고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발 더 나가서 환수까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생생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제가 더 이상 잃어버린 왕국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소중한 백제유산을 재조명하고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